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벌어진 용산 참사는 철거민과 경찰 특공대원 등 6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태로 꼽힙니다.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 경찰 지휘부가 위험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했고 참사 이후에는 자기 변호와 여론 덮기에만 급급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자, 당시 남일동 건물 옥상 경찰 진압 과정에 불타던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을 해서 사태를 키웠다 하는 것이 조사 결과지요. 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농성자 조기 진압을 목표로 안전과 생명이 무시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2009년 당시 재개발 건물 남일당 세입자들은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망루 설치 3시간 만에 경찰 1,600명, 경찰 특공대 99명을 동원했고 25시간 만에 진압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정보 보고를 통해 옥상 망루에 신나와 화염병 등 위험물이 다수 있는 걸 알았고요. 농성자들이 분신이나 자해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경찰 특공대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 특공대는 컨테이너에 실려 옥상 망루에 투입됐습니다. 첫 번째 진입 때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고요. 이때 망루가 무너지면서 인화성 물질이 가득 찼습니다. 지휘부는 안전조치나 작전 변경 없이 바로 2차 진입했습니다. 유증기 때문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고 그래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 특공대장 제대장은 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기하자 이렇게 보고했지만 서울청 경비계장이 겁먹고 못 올라가는 거냐 밑에서 물포로 쏘면 된다며 이를 거절하고 묵살했습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서울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었는데요. 작전 전날 밤인 11시쯤 진압 개요와 경찰특공대 투입을 승인했고 작전 진행 중에도 서울청 사무실에서 전화와 대면으로 총 6차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김석기 의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인화 물질이 가득한 곳으로 경찰 특공대원을 무리하게 투입했다는 게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자, 경찰이 이 사건 이후에 부정적인 여론을 덮는 데 급급했다고요. 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은 당시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반성이나 사과, 진상규명은 뒷전이었고 여론전의 혈안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시사항이라며 전국 사이버 수사 요원 900명을 동원해 경찰 비판글에 하루 5개씩 반박글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또 온라인 여론조사에도 참여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 참사와 비슷한 시기에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용산 참사의 파장과 촛불 집회 확산을 막으라고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도 드러났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관련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강호순 검거 당시 경찰과 언론이 이례적으로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숨진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오늘 발표 직후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당시 청장 내정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용산 참사는 현재 검찰청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조은지입니다.